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시간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이모년, 무신월, 정묘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용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가 용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을 아주 잘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뭔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분이신데 이 사주 배우자덕은 어떤지요? 배우자덕이 어떤지, 즉 남자덕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사주를 접하면 제일 먼저 일간인 나에게 동글뱅이를 치고 시작하라고 했죠. 왜? 사주의 중심은 나니까요. 자, 내가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대표는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은 오와 작은 불, 묘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그리고 관성은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모토 큰 흙,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그 다음에 월지 지장간에 신금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시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에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의 임수 큰 물, 시지 축토 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무토 축토 큰 흙 작은 흙,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큰 쇠 작은 쇠, 그 다음에 임수 큰 물까지. 내 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오화와 묘목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매우 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고, 가장 강한 오행이 뭐죠? 사주에서 토생금 금생수를 받은 큰 물기운, 그 다음에 신금 안의 임수, 축토 안의 개수, 물기운이 가장 강하죠. 그죠? 흙도 많은 것 같지만은 큰 흙은 쇠를 생하기 때문에, 쇠를 생하고 물을 생하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죠. 그리고 불은 목생활을 받은 일간은 작은 촛불이고, 그리고 무엇도한테 힘 뺏기고, 그 다음에 신금에게 힘 뺏기고, 축토에게 힘 뺏기고, 그러니 힘이 없고, 오화는 임수가 쏟아지면서 거의 꺼져가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물을 막아주면 좋을 텐데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임수를 생하느라고 오히려 무토가 임수편이 돼버리니까 물기운이 가장 부담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문제가 이 사주의 용신은 뭔가요? 사주의 강한 물기운을, 병인 물기운을 막아주면 좋을 텐데, 이 흙이 막아주면 이 흙이 용신이 됐을 텐데, 쇠를 생하고 쇠는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 없고, 묘목이 할 수 없이 용신이 되겠네요. 작은 풀을 생하고 있는 묘목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용신은 작은 나무,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도 큰 나무가 가지고 간목이나 인목이 가지고 사주에 많은 물기운을 빼주면 좋겠고, 그리고 작은 나무, 을목이나 묘목이 또 와서 목생활을 해줘도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큰 나무나 작은 나무가 희신이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가 바이올린을 잘한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문제, 그 성향을 다 찾으라고 그랬죠. 자, 찾아보자고요. 하나씩. 첫 번째, 묘목이 뭔가요? 용신이죠. 용신인데 편인으로 잡혔네요. 편인 용신. 편인은 애 기능 쪽에 상당히 발달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편인 발달으로 애 기능에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하하 묘목이 뭔가요? 도화살이죠. 도화살 발달로 상당히 또 도화살의 애 기능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살이죠. 그래서 도화살 발달. 그 다음에 사주에 식상이 무토하고 축토가 식상이 발달됐네요.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떤가요? 식상 발달도 역시 애 기능이죠. 애 기능에 발전이 있는 식상까지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화가 걸록이네요. 걸록은 학문성이죠. 학문성이 일반 공부에 학문성도 있지만은 애 기능도 학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 기능에 대한 학문성도 좋은 오화가 걸록으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신금이 뭔가요? 금요록이죠. 금요록 역시 학문성을 얘기하죠. 학문 역시 애 기능 학문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걸록과 금요록이 있어서 학문성을 더 높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뭔가요? 오화, 신금, 묘목, 또 천간에 있는 신금, 이게 뭔가요? 현침살이죠. 현침살은 실에다가 바늘을 매달아 놓은 살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디테일하고 깊이 할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다. 예술을 디테일하게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성에 뛰어나다는 얘기죠. 바이올린 역시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악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은 사주팔자의 편인용신, 그 다음에 도화살 발달, 그리고 식상 발달, 그죠? 그리고 현침살 발달, 그 다음에 걸록, 학문성, 금요록, 신금, 금요록이죠. 학문성, 예술 학문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능성으로 인해서 바이올린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잘한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하면은 그 성향을 다 찾아가지고 접목해 보면은 예 기능에 상당히 발전이 있고 디테일하게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걸록과 금요록으로 학문성, 즉 학문성은 일반 학문도 있지만은 예술성도 학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술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라 바이올린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사주 배우자 덕은 어떤가요? 이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물이라고 그랬죠. 멀리 무정하게 떨어져 있고 가장 부담스럽죠. 자칫 운에서 큰 물이 오게 되면은 불을 한 방에 꺼버릴 수 있는 관살로 작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성주의, 배우자덕이 약하니까 이성주의, 늦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덕은 매우 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에 내드리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개해년, 임술월, 갑술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다시 한번요. 개해년, 임술월, 갑술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문제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 사주 용신은 어떤 오행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 용신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용신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어떤 운이 가장 좋을까요? 희신을 묻는 문제죠. 어떤 운이 가장 좋은 운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분 여자덕은 어떤지요? 여자덕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댓글로도 이번 주 문제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복귀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